천천히. 그렇죠. 옆으로 한번 올려보세요. 여기서 바로 아파요? 네. 이렇게 쭉. 아이고, 끔뻑뻑 하시네. 쭉. 살짝 올려보세요, 다시요. 아이고, 안 된다. 인프라스피나투스, 서브스케플라리스 머슬 파셜 테어. MRI선 소견으로 보면은 약 30% 정도의 파셜 테어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직전 병원 한 두 군데 갔는데 간 데에서 다 봉합술이죠. 그러니까 한번 리페어지, 아니면 다듬는 거, 혹은 AC 조인트가 약간 기형으로 약간 변형이 왔거든. 그 부분을 갈아내는 수술 맞죠? 네. 그런 거를 받는 걸로 강력하게 추천을 받았어요. 똑같은 정형외과 전문의 중에서 수술을 하는 전문의와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비율을 보면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전문의가 훨씬 더 많죠. 그 비수술 전문의가 실력이 없어서 수술 안 하는 게 아니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팔 앞으로 쭉 뻗어보시고 아까처럼 올려보세요. 올릴 때 아프면 말씀하시고, 여기서 아파요? 여기서? 이 환자는 너무 오랜 기간 아팠기 때문에 관절이 굳어서 팔을 제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아픈 거 보세요. 괜찮아요. 오케이. 천천히. 그렇죠. 옆으로 한번 올려보세요. 팔을 제대로 옆으로 올리지 못하는 걸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굳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쭉. 바로 이 부분이 초기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되셨습니다. 어깨 힘 빼시고요. 어깨 힘 빼보세요. 어깨 힘 빼보세요. 여기 힘 빼보세요. 힘 빼고 계세요. 빼고 계세요. 레스토레이션 리페어 스테이지와 인플라메이션 스테이지가 자꾸 반복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리모델링 쪽으로 바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뭐 계속 아프지 뭐. 안 아플 수 있나. 이럴 때는 통증 조절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힘줄 파열은 어차피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타고 오잖아. 노멘클레처 상에 나타나는 그냥 현상일 뿐이지 그게 어떤 확진의 어떤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분이 나이가 20대 초반이다. 그런데 힘줄 상태가 저 모양이다. 야, 그럼 좀 골치 아프죠? 근데 연령 대비 고려해보면 누구나 다 사진 찍으면 저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다 파열은 옵니다. 그건 피부에 주름살이 잡히는 것처럼 똑같은 퇴행성 현상이죠. 무조건 힘줄 파열이 되었다고 해서 병으로 치부하는 건 안 되고요. 힘줄 파열과 함께 이분처럼 통증이 대단히 심할 때 이때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결정을 하게 되죠. 이런 그 수술을 강력하게 권유받으시는 환자분들이 오셨다. OS 소위 비수술 정형외과 전문의는 뭐 주사를 쓰건 약물을 쓰건 해가지고 어떻게 서로 해결하려고 그럴 거고 그걸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PT로 넘겨서 펑션하고 페인 컨트롤 두 개를 잡아주라 그러는데 잡아주라고 아마 오다를 내릴 건데 문제는 펑션에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페인 컨트롤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현재 여러분들이 매뉴얼이라고 도수 치료를 받으러 가시게 되면 두 마리 토끼를 위해서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통증 조절이고 두 번째는 기능 개선, 관절이 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도수 치료를 받는 그 행위에서는 통증을 조절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기능 치료는 대단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수 치료를 해도 그리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도 계속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페인 컨트롤, 임팩트 있는 페인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펑션을 위한 매뉴얼 테라피가 같이 병행되면 좋겠죠. 저는 이분한테 오늘 너브 스트레스홀드, 역치를 높여주는 쪽으로 우선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텐던 리페어를 도와줄 수 있는 소위 테노사이트 셀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쓸 거예요. 그것만 해줘도 상당히 편해져요. 메카니컬 페이 주니까 움직이는 게 부드러워지지. 그럼 환자분은 그걸로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치료는 나가서 하실 거고요. 네. 제가 간단히 테스트 겸 검사만 지금 할게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정리가 되면 그대로 이제 밖에 나가셔서 그대로 적용하고 가시면 좀 상당히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지금 꽤 오래 고생하셨죠? 예. 아픈 것 때문에.
결국 힘줄 파열로 수술을 권유받았다 하더라도 연령 대비 모든 걸 고려하고 현재 느끼는 통증을 조절해주고 유지만 될 수 있다면 굳이 수술까지 갈 필요가 없는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천천히 내리시고. 그렇지, 됐다. 자, 옆으로만 한번 올려보시게. 하나, 둘. 아픈 거 어떠세요? 뒤가 조금 아파요. 아까 처음보다는 어떠세요? 많이 올라가네. 올릴 때 아픈 게 남아있긴 하지만 올라가는 건 좀 수월하지 않나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궁금한 데는 여기에 앞부분. 근데 뒤쪽이 아파요. 뒤에가? 네. 아, 이건 쉬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때는 정형외과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 있잖아요. 이거는 현대의학이 주는 대단한 선물이라고 봐요.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가 남고 그랬는데 그 장애를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수술 전문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수술하는 기준이 너무 과하면 안 되겠죠. 안 하고 나오면 좋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수술을 하는 이유는 너무 아프고 아픈 기간이 너무 오래될 때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 수술을 하는 겁니다.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움직일 때 통증이 지금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움직이는 소위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요.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관절이 굳지 않게 됨으로써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런 치료를 비수술 치료라고 합니다. 치료는 이제 나가서 제대로 하시고 네. 이 환자는 비수술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신경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근육의 과긴장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 그다음 관절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끝으로 현재 어깨 관절이 조금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붓기를 빼는 데 집중, 총 4가지를 우선 실시해 보기로 했습니다. 대다수의 환자는 이 과정을 통하면서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지고 밤에 잠도 잘 잘 수 있고 여러모로 개선이 됩니다. 그 개선되는 과정이 하루하루 누적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비수술 치료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것은 여러 가지 좋은 비수술적 치료 방법 중에서 전기신경 치료라는 겁니다.